한국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판사 검사 이런 공직자들도 엄청나게 책임이 크지만 언론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언론사들. 이 언론사들이 이런들 부정선거를 덮는 데는 첫 번째는 돈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언론사주도와 관련된 그런 약점 같은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뭐 그거는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결사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덮을 때는 그것이 합당한 정도의 동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덮어야 되는 그것은 상당한 양의 그런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사적인 그런 치부하고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언론인 사정을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쟁을 해온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 경문을 썼네요. 경문을. 부정선거에 눈을 감은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들에게 고한다. 언론에 계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대개 밥벌이가 여러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주류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인세영 기자가 여러분 한 것은 너무나 명문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눈을 감은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은 사람 새끼들도 아닙니다. 짐승의 뱃속에서 태어나 네 발로 기어다녀도 당신들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명식의 언론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무엇이 그리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기사를 틀어막는 거냐.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부정선거 의혹이 만연해 있으면 언론사가 당연히 취재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냐. 타조들 마냥 부정선거 이슈에 눈을 쳐닫고 있는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을 해 주려고 한다. 2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엄청난 폭로가 나왔고 이것은 정말 큰 뉴스다. 국정원이 조사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시스템 망분리가 안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폭로했다. 엄청난 뉴스가 나온 거지. 그것을 지금 심층 취재하는 주류 언론이 거의 없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역시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차장의 폭로가 나왔다고. 당연히 서버를 까서 검증을 해야겠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정언이 나왔는데 언론사가 이걸 보도를 안 한다고? 하기야 이미 유튜브 통해서 알려질 대로 알려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지만 언론사 이전에 그게 사람이냐고. 혹시 돈벌이를 하려고 언론사를 운영해? 돈을 벌려면 차라리 제조업이나 유통은 무역업을 하든가. 언론사는 왜 차려놓고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질을 하는 거야. 왜 기자들에게 부정선거 좀 파보라고 시키면 노조가 들고 일어날까 봐 겁나냐.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고 아니면 광고자가 다 떨어져 나갈 바 그게 마음이 걸려. 중국 돈 투자받은 것 있고 나중에 중국이랑 사업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그래. 그럼 애초에 언론계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진실을 찾아 뺀대를 굴리는 언론사인데 진실을 외면할 거면 다른 좋은 직업도 많은데 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JTBC는 작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심하고 국가를 망치려고 여러분들 지금 동화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따위로 사니까 유튜브한테도 자리를 내주고 기레기 소리나 들으며 살지.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악의 눈을 감은 대한민국 언론사들. 그 악의 실제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바로 진실의 눈을 감고 불의와 타협한 너희들이야.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되어도 나는 어차피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속할 거라는 당신들이 그 등신같은 믿음에 기가 찬다. 태극기 들고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웅크리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며 해봐. 당신들은 어차피 금방 죽어 없어질 테지만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꼭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고 싶으면서 우시더라. 어차피 부정선거를 방치하면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가 되니까 중국처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언론사는 더 필요가 없어지고 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중국이나 북한 보면 언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답이 안 나오냐. 부정선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칼끝은 너희들 향해 날아갈 거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런 거 몰라서 부정선거 의혹에 눈을 감고 있겠냐. 내가 욕하기도 아깝다.
이렇게 인세영 기자가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부정선거 제도화되면은 기자들도 없어진 거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하지 국민들이 투표권도 빼앗기고 여러분 언론사들이 그냥 뭐죠 하수인처럼 여러분들 움직이는데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이 인세영 기자는 2020년도 4.15 총선부터 거의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거의 다룬 그런 기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선거마다 이렇게 200만 표 정도를 집어넣는데 야, 이래도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면은 양심이란 이야기는 좀 거창한 것 같고 나라가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가 거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거의 절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표가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도출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이게 제가 예측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300만 표 이상 집어넣을 겁니다. 300만 표. 300만 표 집어넣으면 한 22에서 23% 조작하면 될 겁니다. 만일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들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 정도 되면 한 350만 표 집어넣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25% 정도 조작하면 사전투표 조작률은 눈 딱 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일어나면 그냥 제압하면 되니까 300만 표 집어넣으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짓들을 한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돼지 개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이 6개까지를 놓은 거지 않습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각각 별도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돌렸으니까 비례대표 266만 표는 대체적으로 한 7대 3으로 나누어 가진 거죠.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지역구는 100%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진 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이렇게 전부 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168석을 받은 국힘당을 108석으로 줄이고 116석을 받은 민주당을 175석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밝혀지게 된 것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가짜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겁니다. 본인들은 가짜표를 국민들한테 발표하더라도 발각이 안 될 걸 알았던 거죠. 가방끈이 짧으니까 합성 데이터를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본 겁니다. 합성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를 조작 실무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망친 거죠. 이번에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그걸로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가는 겁니다. 지금도 뭐 음모론 떠드는 사람들은 본인이 성자 클럽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데 뭐 어떻게 성자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완전히 그냥 초죽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진단 상세 프로그램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시작하고 제야 H님이 마무리 작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중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돼지 개로 여겨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합성 데이터를. 진짜 표에다 가짜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합성 데이터. 지금 AI 분야에서 흔히 쓰는 게 합성 데이터입니다. 진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합성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그 김용빈이가 여름 국회에 나와서 선거 데이터 조작 없다 전부 다 뭡니까 헛소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합성 데이터를 전부 다 찾아내가 이렇게 다 밝힌 겁니다. 도둑질한 표수를. 합성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합성 데이터를 분해해보면 진짜 표하고 가짜 표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짜 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표를 전부 다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조작하는 친구들은 가방끈이 짧으니까 합성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해해 가지고 가짜 표를 찾아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용빈이가 이런 국회에 나가가지고 투개표 과정이 조작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서울법대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김용빈이가 이런 법정에 서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간단한 거잖아요. 이제는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김용빈이가 죽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든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